자, 서브모터 두 번째 시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브모터를 어떻게 배선을, 그러니까 전선적으로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전기적으로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전에 우리 이거 봤었잖아요. 브레이크 모터, 논 브레이크 모터,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배선해야 되는지. 일반적으로 파워 커넥터는 당연히 UVW랑 그라운드 들어갈 거고, 엔코더는 엔코더 선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브레이크는 브레이크 드레스는 브레이크에 파워선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터 드라이브죠. 드라이브에서는 UVW랑 브레이크 신호를 이 서브 모터에 보내고요. 서브 모터는 이 엔코더 펄스를 서브 드라이브로 반환을 시키죠.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자, 모션 카드죠. 모션 카드가 드라이버한테 커맨드 펄스로 쓰는 거고, 드라이버는 그 커맨드 펄스만큼 서브 모터를 회전을 시키는 거고요. 혹은 브레이크를 풀고요. 서브 모터는 엔코더 펄스를 반환을 하고 회전하는 것만큼 엔코더 펄스가 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터가 막 회전을 해요. 그럼 여기서 엔코더 펄스가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드라이버가 반하겠죠. 드라이버는 그 해당 반환값을 다시 모션 제어기한테 주겠죠. 근데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좀 확실히 얘기할 게 있는데, 펄스 트레인 먼저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펄스 트레인, 펄스 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CW, CSW, 펄스 디렉션, 페이즈 이렇게 총 세 가지를 써요. 근데 보통 이 페이즈죠, A상, B상, 4채배로 해서 많이들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서보 이런 식으로 있죠. 자, 모션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션 카드에다가 서버 드라이브를 또 하나 제가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로 연결이 되겠죠. 자, 모션 카드에서 명령 내렸는데 모터가 회전을 안 해요. 그럼 무슨 문제일까? 하나 다 찾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서버 레디는 걸려요. 그러면 서버 레디까지 정상 배선인 거잖아요. 그때 확인할 게 바로 이 펄스열이에요. 이 펄스열은 모션 카드에서 펄스열을 따로 등록할 수 있고요. 서버 드라이브에서 펄스열을 따로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둘의 등록된 펄스열이 항상 동일해야 되니까 꼭 확인을 하세요. 일반적으로는 A, B상 4채배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터의 피드백 컨트롤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피드백 제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 뭐죠? 위치 결정 모듈에서 펄스가 나가요. 그럼 편차 카운터에 펄스가 쌓이겠죠. 어떻게 쌓여요? 편차 카운터는 처음에 0인데 목적지가 갑자기 막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막 4000mm로 간다 하면 이제 둘이 편차 카운터가 4000이 편차 카운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 편차 카운터를 줄이려고 속도를 냅니다. 그러면 서버 드라이버가 그걸 받고 모터를 회전을 시켜요. 그리고 피드백 펄스가 들어오면서 속도 제어를 하겠죠. 가속을 했다가 얼마 안 남았다 하면 점점 감속 구간에 들어갔다가 이제 편차 카운터가 0이 됐을 때, 편차 카운터가 0이 되면은 정지하죠. 이게 우리가 보는 서브 모터의 원리입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위치 결정 모듈에서 펄스가 나가요. 그럼 편차 카운터에 편차 펄스가 쌓일 겁니다. 우리 드로프 펄스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펄스가 쌓여서 이제 속도 명령을 주고 서버 앰프가 동작을 할 거예요. 서버 모터가 모터를 회전시킬 거예요. 그 회전하는 모터가 피드백 펄스를 내주면서 쭉 회전을 합니다. 그럼 점점 편차 카운터의 그 값이 줄어들겠죠? 뭐 4000이었다가 3000, 2000, 1000 줄어들겠죠. 가속했다가 이제 등속 구간 접어들다가 이제 1000밖에 안 남았네? 슬슬 이제 감속해야죠. 그리고 감속을 했다가 편차 카운터가 0이 되면은 모터가 정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위치 결정 모듈과 서버 드라이브랑 서버 모터는 서로 간 상호적으로 동작을 실행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피드백 컨트롤 방식은 서버 앰프에서 위치 속도 전류 루프를 제어하는 방식이랑 제어기가 위치 속도 루프를 제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쓰비시나 에리스 같이 위치 결정 모듈은 엔코더 케이블이 모듈로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QD75 펄스 타입만 설명드릴게요. QD75, D4N이라든가 PD4H 이런 거는 이제 그 엔코더 케이블이
모션 카드로 안 들어가잖아요. 포지션 모듈로. 그리고 서버 드라이브로 들어가잖아요. 서버 드라이브에서 이 엔코더 케이블이 나와서 엔코더 케이블이 모터로 바로 꽂히죠. 자, 이런 식의 되어 있는 것들은 서버 드라이버가 위치, 속도, 전류, 루프를 한 번에 제어하면서 피드백 내용을 서버 드라이버가 처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PMAC나 ACS 같은 포지션 모듈이 있는 카드는 여기 엔코더 케이블이 직접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버 드라이버는 토크 제어만 하고 위치, 속도, 루프는 제어기가 처리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이런 부분이죠. 그럼 위치 루프, 속도 루프, 전류 루프가 뭐예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제 서버 드라이브에, 이건 야스카 서버 드라이브 얘기인데요. 그래서 토크 전류 루프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전류 루프가 되어 있죠. 토크 루프 혹은 전류 루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토크 레퍼런스 값이 있습니다. 이게 쭉 나갈 거예요. 그럼 지금은 연결이 안 되는데, 자, 연결이 돼 있다고 칩시다. 자, 토크 레퍼런스 특정 값이 나갔어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류 컨트롤 섹션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전류를 흘려서 모터가 돌아요. 모터가 도는데 어떻게 돼요? 전류 피드백을 받아요. 내가 토크 값에서 내가 만약에 전류 값을 10 전압으로 일단 설명을 할게요. 1에서 10V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5V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쭉 들어가서 모터가 회전합니다. 피드백 값 보니까 5V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뭐 4V가 나와요. 그럼 1V 정도 추가로 더 줘야겠죠. 이건 대략적인 값이에요.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터가 제대로 회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바로 이 토크 부분이에요. 그래서 토크 지령은 서버 모터에 인가되는 전류 검출기를 통해서 비교돼서 오차 출력만큼 더 주는 거죠. 그래서 에러 값은 토크 커맨드 마이너스 피드백 시그널 밸류예요. 그 다음에 속도 루프입니다. 이게 속도 스피드 컨트롤러 속도 루프 보시면은 이 속도 루프 얘기인데, 자, 속도 루프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아까 토크 레퍼런스 여기서 얘기했었잖아요. 속도도 속도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은 지금은 아래로 가 있는데 위로 갔다고 칩시다. 자, 그럼 속도 레퍼런스 값이 좋겠죠. 그러면 속도 레퍼런스 값만큼 스피드 제어 섹션이 동작을 할 거고, 여기서 전류 루프를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이 동작을 시킵니다. 그리고 전류 피드백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엔코더에서 속도 피드백이 나와요. 속도 변환을 해가지고 부족한 값만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버 모터를 일정한 속도로 회전시키는 제어를 속도 제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도 제어는 토크 제어 루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위치 제어겠죠? 자, 위치는 위치 제어 레퍼런스 값이 있죠. 여기에 펄스, 그 다음에 기어비, 그 다음에 뭐 필터, 피드 포워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고 편차 카운터까지 다 합쳐져서 속도를 제어하고 위치를 제어하고 전류를 제어해서 우리 서버팩은 이런 위치, 속도, 토크, 루프를 포함해서 제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엔코더는 속도 피드백과 위치 피드백을 주고 있겠죠. 자, 이 부분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혹시나 나중에 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QD75 D4N과 QD77의 차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은근히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좀 어려워 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QD75 D4N이 있어요. 그리고 QD77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차이예요? 뭐 QD77은 전용인 건 알겠는데 그게 왜 전용이고 QD75는 뭐죠? 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봅시다. QD75는 정해진 펄스를 날리죠. 그 펄스가 편차 카운터에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에 거쳐서 속도가 되고 그 속도가 전류값이 돼서 모터가 돌겠죠. 당연히 피드백 받아서 피드백 펄스가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요. 서버 모터에서 피드백을 주잖아요. 그럼 그 피드백이 어디서 끝나요? 편차 카운터에서 끝나죠. 위치 결정 모듈까지 안 들어가잖아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위치 결정 모듈이 하는 일은요, 펄스 열만 날리는 거예요. 펄스 열만 날리면 이게 서버 드라이브에서 편차 카운터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봐봐요. 편차 카운터로 쌓이게 되면은 속도 지령이 돼서 모터가 회전을 하고 엔코더가 피드백을 줄 때 이 편차 카운터만큼 우리 아까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편차 카운터가 적어지면 그때부터 감속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편차 카운터가 0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차 카운터가 줄은 때까지 쭉 피드백을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피드백 펄스는 위치 결정 모듈이나 CPU로 안 들어와요. 그죠? 드라이브 딴에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결정 모듈은 편차 카운터에 쌓이는 이 펄스를 날리는 거고, 실제로는 드라이브가 위치 제어를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자기 편차 카운터만큼. 그래서 여기 설명을 보시면은, 자, 펄스리 출력이 누적되면 앰플라이프, 그러니까 서버 드라이브죠. 편차 카운터 입력된 펄스가 쌓이고, 이 누적 펄스가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기에서 직류 전압이 돼서 모터의 속도 지령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펄스 출력이 정지하면 누적 펄스가 감소해서 속도가 쭉 떨어지다가 누적 펄스가 0이 되면 모터가 정지하죠. 그러면은, 자, 위치 결정 모듈로는 피드백 펄스가 안 들어가요. 이 편차 카운터만 들어가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서브를 오프하고 수동으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피드백 펄스가 발생을 안 해요. QD7로 D4는. 그래서 혹은 그리고 모터가 이제 내가 위치 제어 결정 카드에서 고속을 딱 줬을 때 이만에 고속을 못 따라갔어요. 그럼 모터가 실제 가다 턱 정지를 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편차 카운터 값, 그러니까 우리 QD7로 D4에 있는 피드백 밸류는 이 내보내는 펄스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미 완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QD7로 D4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를 요하는 곳에는 사실 그렇게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통신 형태가 아니고 펄스로 위치만 제어하는 그런 거죠. 그럼 반면에 QD77을 볼게요. QD77은 어떻게 돼요? 여기도 서브 앰프와 관련한 것까지는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SSCNET3라는 통신으로 이 지령을 돌려주죠. 그러니까 피드백 값을 다시 돌려줘요. 그래서 QD77MS에 연결된 서버 드라이버는 우리가 모터를 서브 오프하고 손으로 밀잖아요. 손으로 밀면은 그 엔코더 피드백 값이 들어와요. 통신으로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QD77 쓰는 거는 MRJ4B 시리즈 쓰잖아요. QD75는 MRJ4A 시리즈 쓰고요. 뭐 요즘은 J5로 바뀌었죠. 근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중요한 차이점이 있으니까 항상 사용하시기 전에 만약에 피드백이 꼭 중요한 상황이다 하면은 QD77,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펄스로만 해도 처리도 된다 하면은 QD75를 쓰시면 됩니다. 그 외에 딱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우리가 근사원점과 원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근사원점 신호가 도그라는 게 따로 있고 원점이라는 신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엔코더 출력 신호 보잖아요. 엔코더 신호는 A, B상, 그리고 Z상이 있거든요. 이 Z상이 뭐냐면은 모터가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기준으로 딱 이렇게 Z 한 번만 튀는 거예요. 이게 모터 한 바퀴 돌았을 때 기준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터의 이 엔코더 피드백 펄스죠. 엔코더 피드백 펄스가 A 막 B 들어오잖아요. 그 모터에 한 바퀴 돌았을 때 딱 한 번 들어오는 이 펄스를 Z상, 이게 원점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사 원점은 일반적으로 우리 이게 생긴 이게 신호, 이 센서 하나 있잖아요. 이 센서에 들어오는 거를 근사 원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이 근사 원점과 원점의 차이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간략하게 이제 QD77MS랑 MRJ4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 축 번호죠. 당연히 0번부터 우리가 1번 축부터 16번 축까지 있는데 이 MRJ4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막 뭐라고 써 있잖아요. 0T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보면은 이러한 다이얼이 있죠. 이 다이얼이 0번부터 1번 축 1, 2, 3, 4, 5, 6, 7, 8, 9 해서 정하는 거죠. 그 드라이브의 번호를. 그게 곧 모터 번호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다이얼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모터 번호, 그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세팅할 모터 번호 선택하고 뭐 특이사항 없으면 스탠다드로 하시면 되겠죠. 뭐 리니어면 리니어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익스터널 싱크로너스 엔코더 인풋은 외부 엔코더를 따로 쓸 때 하는데 보통 잘 안 쓰죠. 아무튼 그렇게 완료되면 이렇게 색이 입혀집니다. 그 다음에 주요 파라미터만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로테이션 디렉션, 회전 방향이죠. 정방향 펄스, 역방향 펄스. 만약에 회전 방향이 반대다. 나는 조그 정방향으로 줬는데 조그 역방향으로 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값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긴급정지요. 별도의 배선이 없을 경우에는 긴급정지를 미사용으로 하고요. 혹시나 배선이 있을 경우에는 긴급정지를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점 복귀 방식이 데이터 셋만 쏘면은 이 PC0017 값 있죠. 0017 값을 0001로 수정해주세요. 이건 전원 재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닛 세팅 그러면은 이제 펄스, 밀리미터, 인치, 디그리인데 뭐 밀리미터로 여기서 기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파라미터 2번은 1회 전당 발생하는 펄스 수. 그래서 MRJ4의 분해능이 2의 22승이므로 419-4304 펄스를 넣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분해능은 MRJ4가 받는 최대 분해능이에요. 최대예요, 최대. 그리고 이 분해능은 모터에 달린 엔코더마다 달라요. MRJ4의 최대 분해능이 2의 22승이고 모터의 엔코더는 모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회사 모터 쓰면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이 QD77이랑 MRJ4B는 다 지정된 모터까지 정해진 세트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MRJ4 최대 분해능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 3번은 기구의 1회 전당 거리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22에서 23번 당연히 플러스 도그, 마이너스 도그 리밋이요. 플러스 리밋, 마이너스 리밋 접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포지티브 로직, 사용할 경우에는 뭐 네거티브 로직 혹은 비전 말고 다른 걸 쓴다 하면 또 접점을 바꾸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파라미터 82번 응급정지 똑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정을 하시면은 기본적인 동작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자세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럼 일단은 대체적으로 개요는 끝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더 내용이 있으니까 열심히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